예. 지금부터 127차 최고위원 회의 및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회의 선언 해주시겠습니다. 제127차 최고위원회 회의 및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것 보니까 잔치집 같고 우리 바른미래당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당대표 직속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5번째 열리는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저 뒤쪽에 앉아 계신 위원장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오랫동안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던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재원 사무총장의 취임 이래 당이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위원장 여러분들도 많이 새로 임명을 해서 오늘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의 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현재 당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당대표 직속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벌써 4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바른미래당의 근간이자 중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활동 하나하나가 당을 만들어가고 움직인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장 여러분께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여러 위원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황하는 직능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지수 장혜진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 여러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뿐만이 아니라 당의 여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당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계십니다. 당의 혼란 상황을 보면서 위원장 여러분께서도 당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당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재원 사무총장 취임 이래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저와 당 지도부가 직접 전국 시도당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원 여러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조직 사업에 중앙당이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과 만나고 당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러한 당의 활동이 활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총선 준비를 위한 당원들의 열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계신 각종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요즘 국내외 시국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국난 사태가 되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 강국들의 안보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1% 저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지 않기를 지금 이 시각까지도 간절히 바라지만, 만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할 경우 제가 당 대표로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만,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당과 국가가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여러분께서 당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다해 주시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앞으로도 더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 지도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회의에서 박수 받긴 처음이에요. 예, 예, 우리 당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도 최고위원입니다만 최고위원에 참석치 않다가 오늘 여러분들 얼굴이라도 뵙고 인사라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당도 위기입니다만 지금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국회도 오늘 이제 추경이 통과될 것 같고, 그 추경 본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중단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일본 가기에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여부가 결정되는데 10시에 저는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아마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안 해도 서민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폭삭 내려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백색 국가로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엎친데 덮친 격이다 생각하고, 일본은 정말 이성을 되찾고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요즘 잠을 못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폭염 때문에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신 것도 있습니다만, 소위 그 북한판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사실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 하루 건너 이틀 건너 계속 쏴대고 있는 요즘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게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과연 국방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있겠느냐 생각할 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정말 한미 동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해대고 있고, 뭐 방위비도 연간 한 5천억 하던 것을 1조로 올리던데, 또 이것마저도 지금 뭐 한 대여섯 배 또 추가로 요구한다고 하니 정말 미국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뭐 중국, 러시아 전투기는 한국 영공을 채집 드나들들 들락날락 하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방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땅 앞에서 경고 사격하느냐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 정말 국방, 안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참 러시아, 중국, 일본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좀 그지없습니다. 국방, 외교, 경제 이 총체적 난국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제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좀 인재 풀을 반드시 넓혀야 합니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믿고 기용을 해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책실장이 장관으로 하고 장관급 이사가 다시 정책실장에 가고 청와대 수석이 장관으로 하고 그러다가 또 출마하겠다고 하면 그만두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하면 국정이 제대로 되고 국민들이 제대로 이 나라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각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같이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제일 잘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이 우리 정부가 외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도 신기일전에서 지금은 정부에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하고 지금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국정을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예,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에 다름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에 우리는 강력하게 맞서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야의 구분도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즉각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전쟁을 벌이는 나라와 무슨 놈의 안보 협력을 한단 말입니까?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이미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래전에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일본과의 싸움을 정권 안보의 도구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지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을 진심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곧 개각이 단행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정권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캠코더 개각으로, 끼리끼리 개각으로, 돌려막기 개각으로 또다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협치의 개각으로, 통합의 개각으로, 탕평의 개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초당적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국민들과 이웃 나라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이득만을 이기적으로 취하려는 자들을 우리는 몰이배라고 합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나라를
더 큰 위기에 빠뜨려도 된다는 생각은 그런 몰입애들이나 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묻고 싶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입니까? 아니면 나라의 위기를 이용해 선거에서 이길 국리나 해대는 몰입의 집단입니까?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정책연구원은 나라의 위기를 틈타 선거에서 손쉽게 이길 꼼수나 부려대고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토착 왜구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표나 계산하는 몰입의 짓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여당에 유리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망국적인 보고서나 한가하게 만든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악용하려는 못된 생각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누구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무능과 꼼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에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누구를 향한 발사체입니까?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발사체 발사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결정을 앞두고 불안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고 직접 주재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또다시 NSC 긴급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 해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통 안보 정신이 평화로 가는 초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장 최일입니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제안할 개선 방안은 상장회사 사회이사 자격 요건 강화입니다. 사회이사 제도는 경영진과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회사의 의사결정을 감시 감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감시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거래관계 등으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는 사회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결격 사유를 정한 상법 시행령 제34조의 허점 때문에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여전히 자신의 입맛에 맞는 거수기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2017년 상장회사 사회이사 독립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사회이사 중 약 4분의 1이 재벌 총수 또는 경영진과 직감적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열회사 출신을 사회이사로 앉히거나 경제, 금융, 조세 분야 고위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간 자들을 상장회사의 사회이사로 들이는 사례가 절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회이사의 장기 연임에 따른 경영진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해당 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 경력 포함 9년 이상 재직을 금지하는 장기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회사와 주된 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임직원은 사회이사로 선임할 수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된 자문 계약에서 주된이라는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있으나 하나만한 규정입니다. 거래 관계로 회사의 의뢰 위치에 있는 자가 사회이사를 한다면 과연 이사와 경영진을 감시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모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나아가 그 회사뿐만 아니라 계열사와도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등의 임직원은 사회이사가 될 수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시행령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시 대통령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전국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한 1분 정도씩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호 전국 시니어 위원장님 부탁드릴까요? 예. 많은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요즘 지금 바깥에서 보면 실제 을사늑행을 했던 장지연 선생의 심정과 같습니다. 시일야 방성되고 정말 많이 울고도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 국민의 속에서는 지금 우리 당 자체의 존폐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 나오는데 지금 조금 전에 대표님도 우리 한간웅 씨를 얘기했지만 이 속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을 또 우리 당원에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이 특별히 칭찬을 하신 것 같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나 이 간부님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 당이 다른 분 대표 최고위원들이 좀 안 나오셨는데 저는 당에 우리가 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지난번에 추석까지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최선을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절반의 최고위원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을 여기 안 나오신 최고위원들은 제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내일부터라도 당을 좀 화합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은 대표님 좀 속상하겠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오히려 당에 분란이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손 대표 체제에서 보면 전임 하시던 안 대표님이나 유 대표님이 협조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표님이 좀 전에 최고위원 전에 대표님들하고 한번 자리를 합쳐가지고 정말 이거 당을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서로가 하나 어떤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겠지만은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야기 일부에는 조금 많습니다만은 피로스의 승리라는 걸 아마 알 겁니다. 영광의 상처뿐인 승리. 우리 당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로스의 승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상처뿐인 승리를 해서는 저는 결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탁대 간부회의도 참 몇 개월 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당이 이 머리를 사장거 해도 한데 이건 이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당에 대한 보다도 여러 가지 지금 사항들이 전부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야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각 위원장님들은 출마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이게 당의 어떤 포지션이 안 잡히니까 아마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정치에 저는 뭐 정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정치에 오랜 생활하면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실제 당에서 빠른 화합을 하셔가지고 이걸 좀 매듭을 빨리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한지호 전국 장애인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전국 장애인위원장 한지호입니다. 모처럼 확주에 논의를 해서 반갑고요. 일하는 모습을 또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반갑습니다. 물론 이제 당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많이 이제 다투고 있지만 일하는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출석하지 않으신 여러 당직자분들, 최고위원님들 앞으로 계속 얼굴을 좀 자주 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한웅 전국 직능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차강의 기본은 당원 확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모토하에서 전국의 직능단체 50여 단체가 참여해서 지금 이 당원 확장 외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마다 무슨 당원 확장이냐 하나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당원 확장을 해서 우리의 지지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50여 단체가 참여해서 지금 현재 712명이 권리당원, 일반당원 포함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올 연말까지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서 우리가 당원운동, 배가운동을 우리 전 당원이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 전화 하시기 전에 다른 분들 말씀을 저한테 번호 좀 주십시오. 뭐라 하신 분들? 예. 최고위원회의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공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예 모르쇠로 무시만을 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에 잔존하고 있는 일부 혁신위원들의 변칙적인 일탈 행위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 혁신위원 일부가 주장하며 진행 중인 공개 검증 및 여론조사는 정당성도 구속력도 없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변칙적인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혁신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만이 즉 혁신위원장만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혁신위원장 없는 혁신위원회 진행은 명백한 당규 위반입니다. 동시에 간사 체제에 의한 공개 검증은 일부 혁신위원들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역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은 물론 구속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혁신의 의견 또는 의사 결정 사항이 최고위원회에 자동 상정된다든지 강제 규정이라든지 강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당규를 훼손하며 당의 기강을 실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일부 혁신위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변칙적 일탈 행위를 일삼는다면 저는 부족하지만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이 시간 밝혀드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들 중에서 꼭 공개 발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국회 부의장님 또 문병호 최고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나서 저도 이런 확대 간부회에 들어와서 일본에 대한 성토를 좀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 박명현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전쟁에 동원하고 위안부라는 구실로 성폭행하고 조선의 물자를 약탈하고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까지 말살한 가해자 일본이 지금도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치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폭탄 2발 맞고 패망한 일본이 한국전쟁 때문에 미국 군수기지 역할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서 경제성장을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베한테 고맙다 인사하는 겁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등에 대한 전범행위나 인권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이따위로 백색 화이트에서 제외되는 일본의 만행을 보고 정말 아베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 길을 해서 일본을 그 길 한 다음에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했던 윤봉길 의사 생각이 날 때 가슴이 애해지는데 더군다나 할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네덜란드 총으로 사살한 안중근 의사가 묻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해방되거든 내 몸을 조국에 묻어달라는 그런 사실을 얘기해 상기해주게 해준 것을 정말 생각하니까 아베한테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참 많은 그 재외국민들과의 대화를 했고 또 그런 그 과정을 많은 경험을 해서 정말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우리 바른미래당이 처해 있는 입장이 지금 무당파가 한 4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싫다. 더민주는 더욱 싫다.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 40%의 무당파가 우리 당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분열되고 있는 상황을 평당원 협의회나 무슨 당원 협의회 같은 거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로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꼭 손 대표님이 그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전 보니까 노력을 하시는데 좀 노력이 좀 저는 대표님으로서 부족하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더욱더 좀 대표님이 좀 분발하셔가지고 지금 참석하지 않은 우리 같은 바른정당에 계신 그 최고위원님도 잘 모셔서 좀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국민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 40%의 지지율이 우리 당으로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장 교수님 남문갑 위원장. 예. 양해해 주시면 며칠 전에 새로 임명된 남문갑 봉사위원장 박재용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비공개 전환하면서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장 보시죠. 임명장 곽재웅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남문갑 봉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31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됐습니다. 예, 이후로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